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인생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에는 강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관람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작품은 산타클로스의 탄생을 색다르게 각색하여 평화와 사랑이 가진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풀이해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클라우스 리뷰입니다. Casper, we're doing it. Let's go. Wait, time out, really? That's how you laugh?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사랑, 대화, 행복, 선물이나 기부 같은 흔하디 흔한 노력도 필요할 테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가 산타클로스인 만큼 기부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저는 영화 클라우스를 통해서 더욱 확장된 의미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영화 클라우스는 실력 있는 우편 배달부를 양성하는 우편 서관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 제스퍼는 고위 계층 아버지의 밑에서 게으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심각하게 게으른 제스퍼에게 벌을 주기 위해 악명 높기로 소문난 외딴 섬 스미어랜스버그의 우체부로 승진시키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1년 안에 편지 6,000통을 처리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조건까지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제스퍼는 결국 우체부의 여정을 떠나게 되고 한 어부의 도움으로 스미어랜스버그에 도착하게 되지만 섬뜩한 건물과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부의 거짓말에 속아 마을 한가운데 놓인 종을 울리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튀어나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What's happening? 제스퍼가 울린 종은 일명 배틀종으로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온 조상들의 전쟁 문화가 오늘날까지 물려받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대화는 하지 않겠냐 하는 심정으로 우체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대화하는 구제불능 마을에선 단 한 통의 편지도 건질 수 없었죠. 그렇게 몇 주간의 노력에도 소득이 없어 폐인이 된 제스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도 끝자락에 그려진 외딴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온갖 장난감밖에 보이지 않자 돌아가려던 그 순간 덩치 큰 누군가가 도끼를 들고 집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패닉에 빠진 제스퍼는 죽어라 도망칩니다. 제스퍼는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싶어서 당장 마을에 떠나려던 그때 그 덩치 큰 남성이 앞을 가로막으며 아까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편지에 출처를 묻습니다. 그림을 그린 아이에게 줄 선물을 부탁하는 남성, 온갖 함정과 사냥개들 그리고 총까지 쏴대는 집주인을 피해 간신히 배달에 성공한 제스퍼는 집으로 다시 한번 주랭량을 치고 이번에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침이 밝자 갑작스레 아이들이 장난감을 받고 싶다며 편지를 가져오는 특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사실 몸집큰 남성의 정체는 클라우스였습니다. 제스퍼가 받던 온갖 장난감은 클라우스가 만든 것이었고 어젯밤에 배달한 선물은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었죠. 이러한 소문이 금세 퍼지게 되자 아이들이 너도 나도 편지를 들고 제스퍼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그때 제스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원하고 제스퍼는 편지를 원하니 아이들이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쓰면 장난감을 배달시켜주는 것으로 편지 6,000통을 채울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한껏 판을 키운 제스퍼는 마침내 수많은 편지를 들고 클라우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클라우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갑작스레 신비한 바람이 마치 제스퍼를 도우라며 신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고는 끝내 요청에 응합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시작된 선물 배달 작전. 아이들의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굴뚝으로 들어와 선물을 주고 간다, 쿠키와 우유를 좋아한다고 알려지거나 나쁜 아이 명단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 가문 저쪽 가문 상관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이들은 마을의 전쟁으로 인해 생선 가게로 변해버린 학교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제스퍼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마을은 점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평화가 시작되자 점점 힘을 잃는 전쟁 가문의 후계자들, 제스퍼와 클라우스를 없애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괜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클라우스가 하늘에 나는 썰매로 선물을 배달시킨다는 소문만 더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고갈되는 장난감에 심란해진 제스퍼.
한참 고민을 하던 제스퍼는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편지 할당량을 모두 채우기 위해 클라우스에게 장난감을 만들 것을 권유하지만 어째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한참을 설득하던 도중 실수로 클라우스가 가려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마는데 결국 클라우스는 처음으로 분노하며 제스퍼를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Klaus, I'm sorry. I didn't mean. Get out! 하지만 스미어렌스버그의 교사인 알바는 제스퍼의 등장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보여주며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제스퍼는 무사히 편지 6,000통을 채우고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Klaus, 영화 클라우스는 단순히 산타클로스의 탄생 과정을 그린 크리스마스용 가족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평화와 사랑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죠. 우선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기부의 사전적인 정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용되는 기부는 단순히 재산을 넘어서 봉사활동 혹은 재능 기부로도 불리는 만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기부라는 단어 자체에는 사랑, 행복, 희망, 평화, 그리고 실천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제스퍼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선물 배달을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정이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제스퍼의 행동을 기부로 치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했듯이 기부라는 단어에는 실천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제스퍼가 비록 개인을 위한 욕심으로 선의를 베풀기 시작했지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섬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평화로워진 마을을 보면서 분명히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즉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도시사람 타령을 부리면서 권위를 내세우려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자신의 권위를 낮추다 못해 없애가면서까지 마을의 변화에 온 힘을 다하면서 실천하던 제스퍼가 그저 마을에 정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부가 가진 여러 의미와 공통점을 맺는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선한 행동은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는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서 영화 클라우스의 세계관에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미어렌스버그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온 두 가문을 기준으로 휴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말만 휴전이지 누구나 자유롭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거리만 가까울 뿐 실제로 휴전 중인 국가들을 연상케 하는 설정들입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어른들의 사정으로 상시 전투 대비 중인 마을이었지만 장난감을 목적으로 선한 행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의해 마을 곳곳에 드러나는 전쟁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실천과 기부는 아이들의 편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Instead of stealing Mrs. Runa's berries, we picked them all up for her. She came to our house later, and she brought Mom lots of berry jam. And then Mom brought her a berry pie. 사실 다툼이라는 것은 작은 불화로부터 시작되어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작은 선의로부터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실천의 양면성이 잘 드러나는 설정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스퍼도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변화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 의심하긴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러한 욕심만으로는 편지 6,000통을 채우기엔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외부 지역에서 온 꼬마 마르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스미어렌스버그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스퍼는 편지라는 물질적인 선물이 큰 힘이 되었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달을 하며 바쁘게 살아왔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 위로 혹은 작은 미소가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변화점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주제는 편지입니다. 요즘 들어 편지 쓰는 일이 드물다 보니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의미로 더욱 많이 쓰이기에 영화 클라우스에서 다루고 있는 편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편지가 마을을 화목하게 만들지만 이를 막으려는 두 가문의 거짓된 편지가 싸움을 조장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편지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바꿔본다면 편지가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스퍼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우체부의 삶을 선택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직업의 가치를 나눔과 실천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는 제스퍼에게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기부의 시작이 개인의 목표를 위한 욕심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소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나눔과 실천을 통한 행복, 평화, 사랑을 의미하는 기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렇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부를 강요하려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싸움을 조장하는 두 가문에게 휘말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부 정신을, 즉 물질보다는 나눔과 실천이라는 정신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인 이유를 과대 해석으로 설명해봤습니다. 사실 인생 영화 리뷰에서 해석한 메시지들은 모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정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서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었던 학생일 때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제 과거가 떠오르기도 했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우고 싶다면 제스퍼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리뷰였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